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뺄셈은 덧셈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2에다 3을 더하면 5가 되죠. 그럼 반대로 5에서 3을 빼면 2가 됩니다. 물론 5에서 2를 빼면 3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모랑 동그라미를 더해서 전체가 된다고 할 때 이 중에서 세모를 빼면 동그라미가 남고 전체에서 동그라미를 빼면 세모가 남고 그 원리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정수의 뺄셈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거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학습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양의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빼는 거예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을 더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3을 빼면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수직선에서 1에서 3을 더하면 4였어요. 그럼 이거 반대로 4에서 3을 뺀다는 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오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4에다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3을 더해야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둑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4는 검정색 바둑돌이 4개입니다. 4개의 검정색 바둑돌에서 3개를 지우면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검정색 바둑돌 4개에서 3개를 지우는 건 흰색 바둑돌 3개를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흰색 바둑돌 3개를 더하면 검정색 바둑돌 하나, 흰색 바둑돌 하나가 만나서 뾰로롱 하고 0이 되면서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4에서 플러스 3을 빼는 건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음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는 건데요. 우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남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는 건 이 과정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3을 더해주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위치가 마이너스 2의 위치에 와 있겠죠. 바둑돌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는 흰색 바둑돌 2개가 있는 거죠. 자, 흰색 바둑돌 2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3개를 더하면 5개예요. 흰색 바둑돌 5개. 거기에서 흰색 바둑돌 3개를 빼주면, 지워주면 남는 게 흰색 바둑돌 2개가 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나요? 흰색 바둑돌이 처음에 5개 있습니다. 자, 그럼 흰색 바둑돌 3개를 빼야 되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검정색 바둑돌 3개를 더해주는 거랑 같습니다. 자, 검정색 바둑돌 3개를 더해주면 이 안에서 흰색 바둑돌 하나, 검정색 바둑돌 하나가 만나서 0이 되면서 뾰로롱 하고 사라지죠. 그러니까 흰색 바둑돌 2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흰색 바둑돌 5개에다 검정색 바둑돌 3개를 더하면 흰색 바둑돌 2개만 남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3을 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양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는 건데요. 플러스 4에다 마이너스 3을 더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남는 게 이 부분이 남게 되겠죠.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것도 수직선을 생각해보면 처음에 원점에서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현재 플러스 1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는 건 거꾸로 이렇게 플러스 3을 더해주는 거랑 같거든요. 자, 그럼 현재 우리는 플러스 4의 위치에 와 있죠. 자, 수직선이 좀 어려우면 바둑돌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1은 검정 바둑돌 하나예요.
검정 바둑돌 하나에서 흰색 바둑돌 3개를 빼야 됩니다. 자, 흰색 바둑돌이 없는데 어떻게 뺄까요? 자, 흰색 바둑돌을 이제 넣어준 다음에 빼야 되는데 그냥 넣어줄 순 없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플러스 1과 자꾸 튕겨 나가네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니까 검정 바둑돌 하나, 흰색 바둑돌 하나, 검정 바둑돌 하나, 흰색 바둑돌 하나, 검정 바둑돌 하나, 흰색 바둑돌 하나. 이렇게 2개를 짝을 지어서 더해주면 아무리 많이 더해줘도 0을 계속 더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플러스 1과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흰색 바둑돌 3개를 빼줘요. 빼주면 자, 남는 것이 뭐가 남았네요? 그렇죠. 검정색 바둑돌만 4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검정색 바둑돌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검정색 바둑돌이 3개 늘어난 거랑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나요?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을 더하는 거랑 같다. 이 변화를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을 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걸 수직선에서 생각해보면 원점에서 마이너스 3만큼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플러스 2만큼 가면 현재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을 빼야 되는데 빼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죠. 빼는 거는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바둑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흰색 바둑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검정색 바둑돌 2개를 빼야 돼요. 그럼 검정색 바둑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줄 순 없고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주면 0을 더하는 거고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이렇게 세트로 더하면 0을 더하는 거죠. 자, 이 세트를 무수히 많이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어차피 0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검정색 바둑돌 2개를 제할 겁니다. 자, 이쪽은 어차피 더해도 0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흰색 바둑돌 하나에서 검정색 바둑돌 2개를 제하면 흰색 바둑돌 3개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지금 원래 처음에 흰색 바둑돌 하나였는데 흰색 바둑돌 2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준 거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을 빼주는 것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랑 같다. 이 변화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변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수의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매번 바둑돌을 그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뺄셈의 원리를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관찰을 해보면 플러스 3을 더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것으로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고요.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은 플러스 3을 더하는 것으로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은 플러스 3을 더하는 것으로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2를 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것으로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었고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전부 다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었고요. 빼는 수의 부호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정리할 수 있겠죠.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을 빼래요. 이거 그냥 3에서 1을 빼는 거랑 똑같죠? 2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뺄셈을 잘 하려면 덧셈을 먼저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와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를 빼는 것은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거랑 같고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6을 빼는 것은 플러스 6을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플러스 15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것은 플러스 1을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잠시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이해한 다음에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리수의 뺄셈도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1에서 플러스 1.3을 빼야 돼요. 그럼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플러스 1.3을 마이너스 1.3으로 바꿔야 되겠죠. 두 음수의 덧셈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 5.1과 1.3을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6.4가 되겠네요. 자, 분수의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분까지도 같이 해야 돼요. 분모가 5하고 2니까 아예 통분까지 같이 해볼까요? 분모를 10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5분의 2는 10분의 4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은 분모가 1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플러스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시고요. 자, 양수와 음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 10분의 15와 10분의 4를 비교해야 되겠죠? 절대값이 큰 10분의 15에서 10분의 4를 뺀 10분의 11에다가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니까 플러스 10분의 1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2.9가 플러스 2.9가 되면서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그러면 6.7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분모가 3하고 4니까 통분까지 해볼까요? 마이너스 12분의 4. 그 다음에 뒤에는 12분의 4, 30이니까 3, 3은 9. 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서 뒤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두 음수의 덧셈이니까요. 마이너스 12분의 13.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4.7을 빼는 건 마이너스 4.7을 더하는 거랑 같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부호에 4.7에서 1.5를 빼주니까 3.2가 되겠죠. 자, 여기도 분모가 6하고 3이니까 6으로 통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6분의 5에 우선 통분을 먼저 하면 3, 2, 6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2는 4. 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식과 식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을 는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이렇게 괄호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덧셈이 섞여 있는 식은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뺄셈을 덧셈으로만 바꿔주면 교환 결합 법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뺄셈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를 빼는 플러스 2를 빼는 거랑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를 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5에서 1을 빼면 3입니다.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죠.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뺄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과 뒤에 있는 순서를 막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뺄셈을 덧셈으로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를 빼는 것은 플러스 3분의 4를 더하는 거랑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 결합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분수끼리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의 위치를 바꿔줬죠. 덧셈의 교환 법칙이 쓰였고요. 자, 원래 중괄호가 없으면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더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두 개 먼저 더할게요 하고 묶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덧셈의 결합 법칙이 쓰인 거죠. 그 결과는 같습니다. 뒤에 있는 걸 먼저 더하면 플러스 3분의 9 약분하니까 3이 되네요.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더하고 빼고가 섞여 있으면 우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놓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할지, 아니면 양수끼리 먼저 계산하고 음수끼리 먼저 계산할지 문제 푸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양수는 양수끼리 먼저 더하고 음수는 음수끼리 먼저 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이 과정에서 양수끼리 더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의 위치를 바꿔주는 교환 법칙이 들어갔을 거고, 양수끼리 더하는 결합 법칙, 음수끼리 더하는 결합 법칙이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분수의 덧셈 뺄셈도 우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보니까 분모가 4인 게 있네요.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4분의 1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4죠?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런 다음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 5분의 3이 플러스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통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5분의 5 더하기 플러스 5분의 3 계산해주면,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괄호 있는 거 식을 쓸 때 좀 길어지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생략해서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뺄셈은 다 덧셈으로 바꾸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 덧셈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덧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 사이에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9고 뒤에 있는 플러스 3까지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딱 봐도 괄호가 있는 이 전체식보다는 괄호가 없는 요 식이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괄호가 없는 식을 보고 자,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사이사이에 덧셈이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9와 플러스 19 사이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능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7이 되죠. 마이너스 17 더하기 플러스 19니까 답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가급적 쓸 때 느는 이렇게 왼쪽에 줄을 맞춰서 쓰면 한눈에 문제풀이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3하고 6하고 5네요. 아예 통분을 해볼까요? 뭘로 할까요? 30으로 해볼까요? 자, 30분의 20 더하기 마이너스 30분의 25 더하기 플러스 30분의 6, 38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양수끼리 먼저 더해볼까요? 플러스 30분의 38 그리고
다음에 빼기 30분의 25 계산하면 30분의 13 플러스 30분의 13이라고 써도 되고 플러스 기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냥 30분의 13이라도 써도 되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볼게요. 3월 27일에 원달러 환율이 1322.5원이었대요. 그 다음날 28일은 전일 27일 대비 2.4원이 떨어져서 2.4를 빼니까 이렇게 됐대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의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의 변화량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 놨습니다. 이랬을 때 31일에 원달러 환율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3월 27일이 1322.5였으니까 28일은 거기서 2.4를 빼야 되고 29일은 거기서 1.8을 더해야 되고 30일은 거기서 3.9를 더해야 되고 31일은 거기서 8.8을 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뒤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면 훨씬 효율적이죠. 자, 양수는 양수끼리 먼저 더하고 음수는 음수끼리 먼저 더하겠습니다. 그럼 1322.5에다가 양수끼리 더한 거 플러스 5.7 음수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11.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1322.5에다가 여기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5가 되나요? 그렇죠? 자, 그럼 0.5, 0.5 사라지고 1322원에서 5원을 빼니까 3317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르게 28일에 원달러 환율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하고 뒤에 해결하기 문제를 풀어보길 바라고요. 답을 보고 채점을 했을 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 F를 다시 살펴봐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하고 오답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